네, 안녕하세요. 미강중 중등 강사 신소연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중간고사를 쳤는데요. 이번에 시험 어떠셨나요? 다들 저희 학생들은 90점 이상을 다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적 거둬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교과서로만 나왔죠. 교과서만 나왔고 외부 지문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객관식은 23문제, 서술형은 2문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논술형 10점, 객관식 90점,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문법 출제 비중이 높았어서 멘탈 관리가 중요했을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본문 숙지 그리고 문법 개념 숙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기본이 얼마나 탄탄히 잡혀 있느냐를 판단하는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문이나 추가 지문 같은 경우에 크게 변형되지 않았고요. 받아보지 못했던 또 다른 지문이 나온 시험은 아니었어서 큰 부담은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술형 문제 또한 수업 시간에 많이 대비한 내용이었죠. 거의 다 일치한 저희가 봤던 문제들이랑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문법 문제들의 경우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장의 형식, 그리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 강조되어서 출제되었죠. 또한 기본적인 수일치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수, 시, 태만 잘 맞춰도 시험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번 시험이 수시태에 포커스를 맞춘 시험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내용 일치 문제가 한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 문제가 함정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그 문제 틀려서 채점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풍경처럼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뭐뭐 하는 것, 뭐뭐 것, 물건으로 칠 수 있는 걸 아는 것이 고득점으로 향하는 열쇠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문제 모두 저희 내신 자체 교재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막 엄청 크게 낯설거나 힘든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이라는 압박감이 또 굉장히 크죠. 시험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문법 문제 그리고 기습적인 논술형 문제 2문제가 생각보다 부담이 됐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본문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핵심 문법 개념을 얼마나 탄탄하게 익히고 있느냐가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그 문법 개념을 적용해서 영작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평소에 옳고 틀린 문제를 내용을 구분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일단 첫 번째 논술형 문제부터 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죠. 심지어 직보 시간에 제가 단어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사형식에서 사명식으로 바꿀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하는지 정리해 줬었어요. 근데 그거 정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논술형 첫 번째. 일단 논술형 1-1번은 어떤 문제였죠? Grandma sometimes cooks chickens for us.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이 3형식 문장을 4형식으로 바꾸는 문제였어요.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She told her child the story many times 였어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부사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잠깐 당황했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도 꾸밀 수 있고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어서 뭐 그렇게 문장에서 어디 위치에 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얘기했었어요. 이 문제도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데 전치사 to를 잘 사용해서 바꾸는 문제였어요. 네, 시험지를 건네준 학생 같은 경우에 수시태라고 밑에 굉장히 잘 적어놨죠. 수시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읽고 문장의 형식을 변형하는 문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논술형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논술형 2번 문제는 어떤 거였죠? 우리 조동사 배웠죠? 조동사 must, should 막 배우면서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이 have to를 넣어서 민수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해서 작문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 두 문장을 작문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작문하는 문제여서 굉장히 쉬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I로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have to를 부정문으로 바꾸는 앞에
do를 붙여야 될지, does를 붙여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I don't have to return the books to the library라고 잘 작문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15번 그리고 16번 문제가 연달아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죠. 심지어 이렇게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고르는 문제여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찬찬히 뜯어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투부정사 용법 몇 개 있다 그랬죠? 딱 3개 있다 그랬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2문제가 연달아서 나왔다고 해도 투부정사 용법에 포커스가 간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치 불일치 문제에 가깝죠. 다음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런 문제였어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함정이 되게 크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4번을 고른 것 같더라고요. 틀린 학생들은. 그런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풍경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어도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알아두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스타 지문이었어요. 이것도 우리 마지막 시간에, 직부 시간에 한 번씩 다 같이 봤었죠. 그리고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문제인데요. 저희 이거 직보 시간에 푼 문제, 그리고 2, 3주차 교재에도 정말 그대로 실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반가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문 자체도 그렇게 길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 그 무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런 문제였죠. 이것도 부담 없이 잘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선지가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지 보면 알겠듯이 우리 이미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봤던 문장들이죠. 그리고 이미 다 아는 단어로 구성된 선지들이었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 9번에 수록된 문제였습니다. ABC에 들어갈 어법상 알맞은 어휘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A는 그냥 주는 문제죠. MR is 수시태 이것만 기억하면 정말 잘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B 같은 경우에는 wins 아니면 won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항상 시제 힌트는 어디 있다고 했죠? 문장 안에 있다고 했어요. 문장 안에 없다? 그러면 어디 보면 된다? 앞뒤 문장 보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쉽게 풀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C번 같은 경우에는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이렇게 N 하나 붙으면 뒤에도 N 무조건 붙어야 된다고 우리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법 문제였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22번이랑 23번 문제인데 이것도 정말 우리 같이 봤던 내신 문제집에 그대로 있어요. 블라디미르 지문이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그대로 나와서 They have numbers, so my school is called Moscow 133 이런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문제였고요. 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문제였어요. 이것도 정말 부담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미강중 같은 경우에는 선지 구성이 영어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치만 당황하지 않는 게 첫 번째겠죠? 왜? 우리 잘 하니까, 그쵸? 그리고 굉장히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이랑 20번 이것도 적중이에요. 지문 그대로 나왔고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그리고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우리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정말 보자마자 고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수시태만 알면 정말 괜찮은 문제였고요. 또 분사 같은 경우에 내가 감정을 느끼면 PP
그리고 감정을 주면 ing라고 배웠었어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문제였죠.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서도 용법 3개 있어요. 일단 해석해요.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문법으로 쓰였는지 봐요. 이것만 알았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일단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미강중 2학년이 작년에는 서술형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생겼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미 몇 번씩 본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렵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문법 개념의 기본을 탄탄히 잡고 있는 거다. 문법 개념 같은 경우에는 모래성 같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하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내리죠. 그거 잘 블럭처럼 쌓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매주 문법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내신 기간에 1시간은 문법, 1시간은 독해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문법 개념 더 잘 쌓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되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 했던 뭐 1시간, 독해 1시간. 근데 이제 시험을 봤으니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우리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 중심으로 잘 채워서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미강중 2는 수업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화요일, 목요일, 시간 자습, 그리고 2시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시간 자습 시간에는 뭐 하죠, 우리? 문법 가끔씩 테스트 볼 때도 있고요. 단어 시험 보고요. 우리 진한쌤이랑 제가 만드는 자료 풀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구성이 되고요. 자세한 정보는 리마크 영어 국어학원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거의 한 달 동안 1, 2, 3, 4주 이렇게 교재 한 권씩 풀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이미 영어를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뭐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들 성실하게 임해준 덕분에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 잘 얻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비내신 기간 또 열심히 블럭 쌓기 해야겠죠? 블럭 쌓기 잘 하고 기말고사는 전부 다 100점 맞는 걸로 해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